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위주로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금리 관련한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2년물 국채금리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굉장히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관련 소식 체크해 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10-year Treasury yield jumps to 3.51%, the highest level since 2011. 네, 2011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세한 코멘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3.5%를 돌파했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한때 최고 3.518%까지 치솟았는데 3.5% 선을 넘은 것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3.5%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적 저항선을 벗어났다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된 것은 9월에 이 FOMC에서 최소 0.75%포인트 기준 금리 대폭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 통신과 나머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내년 봄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고 4.48%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년물보다 2년물 금리가 높은 이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년물 미국 국채 금리를 봤을 때도 한때 3.96%까지 치솟으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를 앞지르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전문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경제 컨설팅 업체 중에 하나인 세븐스 리포트는 10년물과 2년물 국채가 주는 신호는 분명하다면서 경제가 둔화할 것이고 몇 분기 안에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의견을 밝혔고요. 또 2년물과 10년물의 국채가 주는 신호는 분명하다며 경제가 둔화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채금리 좀 급등하고 장단기 금리차도 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결에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들이 좀 될 것 같은데 주택시장 관련 지표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US Home Builder Sentiment falls for 9th straight month in September. 네, 9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수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9월에 미국 주택 건축 업체들의 신뢰도가 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는 9월 주택시장 지수가 46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월치인 49와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예상치인 47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지수는 지난 8월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50을 밑돈 이후 2달 연속으로 50 이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지수가 50을 밑돌게 될 경우에는 이 주택 건축 업체들의 주택 건설 환경이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NHB는 건축 비용 상승과 모기지 금리 인상 등이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디에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건축업자들의 심리는 2022년에 매달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주택 경기 침체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높아진 건축 비용과 모기지 금리를 지난주에 2008년 이후 최고치인 6% 위로 밀어올린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지표를 좀 확인해 봤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연착륙에 대한 발언들이 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 조치가 적절하다는 BIS 쪽의 보고서 내용이 나왔는데요. 국제결제은행인 BIS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에서 갈수록 심화하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요. 또 금리 인상 카드는 적시에 강력한 방법으로 쓰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연준의 FOMC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나서 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해야만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운 건데요.
이렇게 강력한 금리 인상 정책이 세계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경기 침체 위험이 있었다면 이미 그 위험은 더욱더 증가했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결제은행의 코멘트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애플 관련 소식인 것 같은데 아이폰 14가 공개가 됐잖아요. 이번에 수리 난이도가 좀 더 쉬워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Apple's iPhone 14 is the easiest to fix since 2016 as right to repair gains momentum. 네,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 14를 내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사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세한 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새롭게 출시한 아이폰 14 시리즈의 수리 난이도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자가수리 커뮤니티인 iFixit에 의하면 애플의 아이폰 14는 지난 아이폰 7 이후 수리 난이도가 가장 낮다고 하는데요. 특히 내부 구조를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나사 2개만으로 스크린을 쉽게 분리할 수 있어서 교체가 용이해질 수 있도록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는 액정과 후면 유리 그리고 배터리 등을 더욱 쉽게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항상 아이폰을 쓸 때 소비자들에게는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수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쉬워졌다는 점에 조금 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애플은 그간 자사 제품 수리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을 고수해 왔었는데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를 개선하라고 지시하면서 셀프 수리 제도를 도입했지만 터무니없는 부품 가격에 보여주기식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권익 향상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수리할 권리가 곳곳에 좀 법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수리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졌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판매량을 또 촉진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